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 지역의 자치단체장을 초청해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올해 장흥군의 주요 정책과 사업들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성 장흥군수와 함께합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군수님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회년 새해는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 한 해 어머니 품 장을 방문하셔서 아름다운 추억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난 6개월은 민선 8기의 밑그림을 그리는 시간이었다면 네네. 이제 올해는 본격적으로 군정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장흥 발전이 가장 큰 목표일 텐데 네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무엇보다 지역민의 소득 증대가 가장 네네.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또 특히 지역의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관련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장군은 이제 농수축 임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70%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농수축 임산업은 우리 장군의 기간산업이다 생명산업입니다. 네. 이 기간산업과 생명산업에 대한 경쟁력 확보하고 소득 증대를 담보해내지 않으면 네. 장의 미래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농수축 임산업이 대부분 1차 산업에 머물러 있는데 네. 이걸 6차 산업하고 그리고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농업에 대한 친환경 확대 이런 거를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 삼산 간척지에다가 거기 대한민국 최대의 그 블루 에너지 스마트 팜을 조성해 가지고 네. 말 그대로 6차 산업에 대한 전진 기지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1,000개 이상 창출해 내겠습니다. 이 두 번째는 우리 장이 등량만의 청정해역 갯벌 산업 특구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네. 이 생태 산업 특구에 대한 활성화와 네. 그 노력도의 고등어 선망 유치 그리고 수산물 입한장을 통해서 수산물에 대한 경쟁력 확보와 그리고 수산물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겠습니다. 이 축산업은 이제 장한우 융복합 산업 지구 선정 그 다음에 지금 이 악취 저감 공동 살포단을 운영해서 환경과 그리고 축산업이 공존하는 네. 그리고 친환경 축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요. 그리고 임산업은 이제 장 표고하고 헛개 같은 이 장 특산품을 이렇게 명품화하고 새로운 소득 장목을 개발해 가지고 이제 농수축 임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농수축 임업인들에 대한 소득을 증대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장흥의 10개 읍면 중 절반이 바다와 인접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네, 어떤 강점이 있을지 궁금한데 그 강점을 활용해서 이 부분 역시 또 국민들의 소득 향상으로 연계시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구성하고 계신가요? 말 그대로 장군은 5개 읍면은 내륙으로 되어 있고 5개 읍면은 바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네. 그 장군의 5개 읍면에 둘러싸여 있는 앞바다를 우리가 등량만 앞바다로 부르는데요. 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이 등량만 앞바다가 청정해역 갯벌 생태산업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대한민국의 어느 바다도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양가가 풍부하다. 네. 이러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서 생산되는 게 이제 저희들이 김, 미역, 다시마 이런 해초류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키조개, 그리고 그 새꼬막, 그리고 낙지, 그 다음에 쭈꾸미 같은 네. 이 어피류들이 아주 굉장히 풍부합니다. 특히 우리 장흥의 등량만 앞바다에서 생산되는 유기산을 쓰지 않는 유일한 대한민국이나 세계에서도 산을 쓰지 않는 유일한 김이 무상김이거든요. 네.
그 무상김이 등량은 앞바다에서 생산이 되고 있고 쭈꾸미는 대한민국 생산량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유일하니 그 수산물에 대한 친환경 직불금이 지급되고 있는 게 장안군 한 군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장안군 등량 앞바다에서 생산되는 무상김하고 미역 다시마는 친환경 수산물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네. 2022년도에 35억이 지급돼서 어민들의 어떤 소득 증대와 수산물에 대한 경쟁력 그리고 수산물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이 등량만이 가지고 있는 이 장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수산물에 대한 어떤 가치, 고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6차 산업화를 시도해 가지고 많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서 경쟁력을 통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수산물 하면은 장을 찾는 그런 형태로 수산업을 강화시켜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와 인접한 이 장흥의 환경을 좀 활용해서 소득 증대 방안까지 살펴봤고요. 또 장흥하면 역사 자원을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 보유한 자원에 비해서는 관광 분야가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올해 역사, 문화, 예술, 관광, 르네상스 원년으로 삼고 관광객 500만 명을 목표로 세우셨잖아요. 네. 르네상스 원년으로 삼은 만큼 촘촘하게 계획을 구상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노력들을 해나가실 건가요? 말 그대로 인구가 이제 감소해 나가니까 그 자체만으로는 지역 경쟁력 확보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장을 많이 찾아오게 만들어야 돼요. 네. 이제 그게 저는 이제 문화관광 예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2023년 1월 1일 정남진 그 타워에서 네. 2023년을 우리 장의 문화, 예술, 관광, 르네상스 원년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네. 이 실현을 위해서 제가 이제 문화예술 관련 예산을 이제 10%까지 끌어올려서 우리 장군 예산을 네. 그래서 없는 이제 문화관광 자원에 대해서 발굴도 하고 그리고 콘텐츠도 보강을 하고 그리고 이 문화관광 자원을 이렇게 집약화시켜서 네. 많은 관광들이 찾게 할 수 있는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장에 이제 장 옛교도소가 있습니다. 네. 옛교도소를 문화예술 복합공간센터로 저희들이 그걸 리모델링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동학기념관에 대한 콘텐츠를 더 보강하고 그리고 없는 어머니 테마 공원을 이제 새로운 어떤 관광 자원으로 개발을 해서 말 그대로 우리 장이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그런 고장으로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보림사와 장댐 그리고 토요시장과 우드랜드 그리고 이제 청관산에 대한 새로운 어떤 관광 자원을 개발해 가지고 네. 말 그대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장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장에 찾아와서 역사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해서 말 그대로 인구 제 임기 동안에 관광객 500만 시대를 반드시 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자원 발굴부터 또 보강 그리고 개발까지 관광 분야 활성화 계획 들어봤고요. 새해 첫날에 정남진 전망대에서 열린 통일기원 해맞이 행사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네. 이 일대를 통일기원 동산으로 조성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돼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이 경색돼 있는 남북 관계에 대한 긴장 완화를 통해서 남북 관계가 서로 교류하고 협력을 해서 마침내 통일을 이뤄야 된다는 생각에는 제가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근데 마치 이제 우리 정남진 장, 광화문, 중강진이 일직선상으로 동경
26도 59분으로 일직선 똑같아요. 네. 거기에 어떤 지리적 위치의 어떤 특성을 살려서 정남진이 가장 봄이 빨리 오는데 이 정남진의 가장 따뜻한 봄이 훈풍이 북한의 가장 추운 지방인 중광지 높으로 올라가서 네. 이런 남북 관계가 좀 화해하고 협력을 통해서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통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2023년 정남진 그 타워에서 네. 통일 기원 해맞이 행사를 첫 해 했습니다. 저는 이 일대를 정남진 지금 타워를 정남진 통일 기원탑으로 재단장하고요. 네. 그리고 그 일대를 통일 기원 동산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통일기원 동산 조성 계획까지 지금까지 쭉 말씀해 주신 계획들이 잘 추진이 된다면 목표하신 관광객 500만 명 잘 달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확신합니다.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인구 문제가 있잖아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실 거지만 전남 지역은 인구 감소 문제로 또 지역 소멸 위기까지 현실화되고 있는데 장흥 역시 예외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인구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세우셨나요? 저희들이 인구 감소가 지난 4년 동안 1,000명씩 4,000명이 줄었더라고요. 네. 민선 6기보다 7기 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인구 감소를 좀 피하면서 어떻게 하면 인구 사만을 회복할 수 있을까 네. 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인구 문제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좀 우리가 관리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네. 인구 청년 정책과를 신설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인구 청년 정책과에서는 장군에 대한 전체적인 인구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할 건데 앞으로 우리 장군에 있는 군청과 공공기관의 공무원들 그리고 사회단체들이 네. 장사랑 주소각기 운동을 첫 번째 전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인구 소멸 대응 기금을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력을 총동원해 갖고 되도록이면 그 예산을 많이 확보한 다음에 그 인구를 유입시키고 증가시키는데 그 네. 예산을 사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청년들과 그리고 기농기촌들의 유입을 위해서 네. 일단 주택이나 그다음 주거비에 대한 지원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창업하거나 기농기촌들이 영농에 대한 자금에 대한 융자를 해주고 네. 그에 따른 이자에 대한 2차 보전을 해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봐보니까 정부의 정책이 창업이나 그게 이렇게 또 영농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데 주거에 대한 그런 그 정책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장군의 그 빈집을 조사를 했는데 704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704동을 주인의 허락을 받아서 네. 리모델링을 하거나 또는 저희들이 매입을 하거나 또는 임대료를 줘가지고 귀농한 사람들이나 청년들을 유입하는데 네. 그런 애들을 무상으로 일단 지급을 해야 일단 주거가 돼야 그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계획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방금 영농자금이나 창업자금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제일 기본이 되는 주거에 대한 이 주거비 지원이라든가 주택 마련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방금 삼산 간척지에 대한민국 최대의 블루 에너지 스마트팜을 조성해 가지고 네. 6차 산업의 어떤 전진 기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청년들이나 그다음에 귀농 기촌인들이 들어오면 약 1,000개 이상 일자리가 마련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반드시 민선 8기 안에 인구 4만 명을 반드시 회복해내겠습니다. 위기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추진하는 이 지원책들이 인구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청년 인구 유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계신 고령 인구나 또 국민들이 떠나가지 않게 하는 것도 인구 유입 못지않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장흥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세운 복지 정책이 있을까요?
장군에 대한 복지 정책의 기본적인 원칙은 요람에서 무덤까지에 대한 그러니까 출생해서 죽을 때까지 네. 그 복지는 장군이 책임진다는 어떤 기본 원칙을 가지고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방금 얘기한 대로 이제 장애인이나 네. 그리고 저소득층이나 그 노인들에 대한 복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먼저 이제 복지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린이 저희들이 아동 도서관을 이제 그 우드랜드 입구에다가 그 개설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네. 여성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지금 인구 소멸 대응 기금으로 이제 교도소 안에다가 지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 복지관 그리고 어르신들의 노인 복지관 증축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사회적 약자 계층이 충분히 거기서 자기 어떤 개발도 하고 그리고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건강도 찾는 이런 복지 인프라 구축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이거의 하드웨어 쪽이라면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말 그대로 장애인에 대한 연금이라든가 수당을 증액하고 네.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의 어떤 가구들을 우리들이 발굴해서 지원하고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적극적으로 우리들이 발굴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그런 정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상별로 복지 인프라 구축 계획까지 살펴봤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가장 큰 이슈를 꼽으라고 한다면 고향사랑 기부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각 시군들에서도 홍보 활동을 펼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데 현재 장흥군의 상황은 어떤가요? 말 그대로 고향사랑 기부제가 도입된 것은 이제 도시와 농촌 간에 너무 이제 간격 양극화가 심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재정뿐만 아니라 인구 면에서도 모든 또 인프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완화시키고자 해서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가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가 이제 지역에 있는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지역에다 못 하잖아요. 지역에 주소를 두지 않는 분들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이제 기부하는데 주로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향후들한테 네. 협조를 구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고 가장 손쉬운 방법이고 해요. 그래서 향후들 전체 저희들이 한 3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향후들한테 고향사랑 기부해달라고 적극적인 좀 홍보를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모금된 이제 기부금은 말 그대로 우리 지역의 어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네. 그리고 어떤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라든가 그리고 우리 지역에 대한 공동체를 이제 구성하고 활성화하는데 네. 이런 데 좀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장흥 군민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흥군민 여러분, 민선 8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6개월 동안의 장흥군에 대한 현안 사업들을 소통과 또 분석을 통해서 정말 2023년에 어떤 새로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선택과 집중된 것을 가지고 우리 장을 반드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사는 고장, 가장 살고 싶은 고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것이 어머니 품입니다. 민선 6기에 꿈꾸었던 이 미완의 작품으로 나와 있는 어머니 품 장을 반드시 완성해서 전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장을 특화시키고 차별해 나가겠습니다. 이 어려운 길에 새로운 어떤 역사 창조에 우리 장흥군민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면 반드시 장을 전국에서 가장 잘 사는 고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군수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 장흥 군수와 함께 올해 군정 운영 계획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지역 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 세운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군민과 함께 어머니 품 장흥을 실현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